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부산을 겨냥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전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빈손 회동 논란 이후 지역 민심을 향한 첫 본격 행보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해수부 부산 이전을 포함한 부울경 공약을 내놨고, 이는 지난 3월 박형준 시장과의 회동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빈손 회동 논란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해운 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해사 전문법원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과 동남권 철도, GTX급 광역교통망 등을 묶어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이번 공약 발표는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담은 동시에 지난 회동 이후 불거진 부산 민심 외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부산 지역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은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인호 시정평가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 평가를 하고요. 유력한 대권 후보,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결단을 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반드시 유치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부산 민심 회복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이번 공약이 PK 지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어제 감전 추정 사고로 70대 이용객이 숨진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은 것 같다는 업주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전기안전공사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전 사고의 사전 징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 중구의 한 실내 수영장. 전날 발생한 감전 추정 사고 여파로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수영장 입구 천장에는 전선이 아래로 축 늘어져 있고 일부 전선은 피복까지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수영을 마친 70세 남성 A씨가 스테인리스로 된 출입문을 열다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쓰러진 A씨를 돕기 위해 다가간 40대 남성 B씨도 발가락에 부상을 입었는데 두 사람 모두 감전 사고를 당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영장에서 만난 업주 측은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수영장 업주입니다.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됐던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1991년 준공된 이 건물은 중구청이 매년 2차례 실시한 체육시설 안전점검에선 지금까지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정기점검에선 지금까지 합격과 부분 합격을 번갈아 받아왔으며 지난해 1월 특별안전점검에선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전에 이 건물 전기 안전에 대한 위험 신호가 켜졌지만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주 측을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481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촬영 피해자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형사 입건된 한 유튜버가 부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가게를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경찰차를 막거나 경찰관 어깨를 손으로 누르는 등 무리를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부산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한 징수 활동을 벌이는 기장군이 체납자 형사고발을 추진합니다. 기장군 38 세금징수 TF팀은 최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140여 명에게 지방세 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세액의 10%를 사업장에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납액은 대부분 1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강서구는 최근 캠핑 명소로 떠오른 가덕도 천성항 일대에 피크닉 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인 천성항은 탁 트인 바다 풍경에 주차까지 쉬워 최근 캠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덕분에 주변 상권은 활성화됐지만 불법 주차와 소음 등 캠핑객들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천성항 일대 2,500제곱미터 유휴 부지에 피크닉 존을 조성해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내 항만시설물 25곳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상은 물론 수중시설까지 포함되며 모든 시설의 안전 등급을 B등급, 양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만공사는 10개월간의 점검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과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광안대교와 부산타워의 경관 조명을 소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등 행사는 탄소 중립 실천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20.3도, 습도는 75%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